효종은 평생 청나라를 치겠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재위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군대를 북쪽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조선군이 오히려 청나라 편에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게 나선정벌입니다. 조선군이 청나라의 요청으로 러시아군과 싸운 사건, 북벌을 외치던 나라가 적국의 부탁으로 총을 든 겁니다. 오늘 이 아이러니의 전모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역사학계에서는 지금도 논쟁 중입니다. 효종의 북벌은 진짜 계획이었을까요? 아니면 정치적 구호에 불과했을까요? 실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북벌을 이해하려면 병자호란을 알아야 합니다. 1636년 청태종이 조선을 침략합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에 갇혀 45일을 버티다가 삼전도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효종은 그 인조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갔습니다. 8년을 청나라에서 보냈습니다. 그 치욕이 평생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1649년 왕위에 오른 효종은 즉위 직후부터 북벌을 선언합니다. 청나라를 쳐서 치욕을 갚겠다. 이것이 효종 치세 전체를 관통하는 슬로건이 됩니다. 효종은 실제로 군비를 강화했습니다. 훈련도간 병력을 늘리고 무기를 제조하고 어영청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군사력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청나라의 군사력과 조선의 군사력 격차는 현실적으로 메울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청나라는 이미 중원 전체를 장악한 대제국이었습니다. 효종 본인도 이걸 알았습니다. 실록에는 효종이 측근에게 내 살아생전에 북벌을 이루기는 어렵겠지만이라고 말한 기록이 있습니다. 현실을 인지하면서도 북벌을 계속 외쳤던 겁니다. 역사학계에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북벌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구호였다. 왕권 강화와 반청 감정 결집을 위한 정치적 도구에 불과했다는 시각입니다. 두 번째 북벌은 진심이었으나 현실의 벽에 막혔다. 효종이 재위 10년 만에 갑자기 사망하지 않았다면 실제 시도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지금도 결론이 나지 않은 논쟁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북벌을 외치면서도 조선은 청나라에 공식 사신을 계속 보내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역사 최대의 아이러니가 등장합니다. 1654년과 1658년 나선정벌, 청나라가 조선에 요청합니다. 러시아군을 막는데 조총부대를 보내달라. 조선은 이 요청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북벌을 외치면서도 청나라의 눈치를 봐야 했던 현실. 결국 조선의 조총부대가 청나라 깃발 아래 러시아군과 싸웠습니다. 나선정벌에서 조선 조총부대는 실제로 상당한 전과를 올렸습니다. 러시아군 선박을 격파하고 포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승전보를 조선 조정은 쉬쉬했습니다. 청나라를 치겠다고 준비한 군대가 청나라를 위해 싸우고 돌아온 것을 자랑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북벌의 모순이 이 사건 하나에 다 담겨 있습니다. 효종은 1659년 갑자기 사망합니다. 나이 41세. 북벌은 미완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북벌이 조선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건 아닙니다. 군사력 강화, 무기기술 발전, 그리고 반청 민족의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북벌이 비록 실현되지 않았어도 그 슬로건이 조선 사회에 심어준 자주의식은 이후 조선 후기 문화 부흥의 토대가 됩니다. 실학과 조선 중화주의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결국 효종의 북벌은 실현되지 않은 꿈이었지만 그 꿈을 꾸는 과정에서 조선이 달라졌습니다. 허구였는지 진심이었는지보다 중요한 건 그 결과입니다. 청나라를 치겠다고 외쳤지만 한 번도 출병하지 않았고 청나라 편에서 러시아와 싸우고 돌아온 조선. 효종의 북벌 허구였는가 진심이었는가, 그 판단은 오늘도 열려 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